지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원 해체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원 BS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우리가 보통 줄여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고 원래 법명은 정확하게 뭐죠?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처벌법상에 따른 스토킹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감시하는 등 행위를 응급조치랑 긴급 응급조치. 응급조치랑 진짜 의도 상황이다. 주거침입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열려있는 문이어서 따라 들어가면 주거침입. 이게 참 애매한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춰봤을 때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야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제 주거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문구잖아요. 이 추상적인 문구 해석과 관련해서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이 공동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배달기사를 따라서 공동현관을 출입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갔다,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동현관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도록 설비 자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 입력하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현관이 다 개방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판단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가 피의자로 하여금 나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할 만한 의사가 있었느냐를 고려 요소로 삼기 때문에 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왔다 하게 되면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가, 뭐 백화점, 공원 이런 곳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내가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그 빌라를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상식의 선에서 없잖아.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문 열어놓을 수 있잖아. 문 열어놨으면 문 열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도 돼.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주거침입과 관련. 이거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동네가 있어. 어떤 동네가 있는데 내가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좀 용기를 내서 번호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용기가 안 나서 차마 번호를 못 물어봤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약국을 갔는데 그 약국에서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나게 된 거지. 재회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분 남자가 내가 오늘은 결코 이분을 그냥 보내지 않으리라. 내가 번호라도 오늘은 내가 꼭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현장에서 바로 얘기는 못했지. 또 막 거기 약국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부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가면은 내가 바로 가서 번호를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가자마자 같이 따라 나갔어. 근데 여러분 그 약국이 상가랑 오피스텔이랑 같이 있는 건물에 있어요. 같이 있는 건물. 보통 여러분들 상가랑 오피스텔에 같이 있는 건물 가보면은 상가 출입 따로 오피스텔 출입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사실 이게 문이 열려 있으면 여기가 상가로 들어가는 출입금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출입금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잖아. 근데 그 약국 바로 옆에 안 그래도 딱 그 오피스텔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서 이 여자분이 나와서 오피스텔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그 오피스텔 안에서 누가 나오고 있었던 거야. 그럼 문이 자연스럽게 열렸겠죠. 그래서 열려서 이 여자분이 들어가고 이 남자도 그냥 같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분한테, 여자분한테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당신을 봤는데 그때는 내가 부끄러워서 연락처를 못 물어봤는데 오늘은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쫓아왔다.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싫다고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도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서서 그냥 왔어. 근데 그 여자가 뭘로 신고했어요?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한 거야. 애매하죠. 이 당사자가 사실 오피스텔이고 상가고 이런 걸 싹 빼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충분히 스토킹이 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거든요. 주거침입 역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행위 태양 자체는 구성 요건에는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이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무혐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님, 저희 그 폭포법 2화 촬영했을 당시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침입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 사건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불송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불송치. 과연 그럴까요? 불송치 떴네요. 맞습니다. 불송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왜 이제 불송치가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침해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이제 이 사건 핵심이었을 거예요. 고의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내심의 의사를 어떤 증거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 않았을 텐데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의견서를 쓰고 어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서를 뿌려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불송치 결정 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잘 작성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리님, 혹시 어제까지 남자친구를 아주 너무 잘 사귀다가 갑자기 문자로 헤어지자라고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소위 말하는 안일십이죠. 이런 식으로 아무런 답도 없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지 않을까요? 집 앞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어디 가? 손 앞으로 내밀어주시겠어요? 준비 많이 했네. 이렇게 첩보될 수가 있습니다. 낭만이 없어졌어. 낭만이 없어졌어. 기다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스토킹 처벌법이 약간 그 처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라는 전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쿨한 이별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쿨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와. 시대가 온 거예요. 너무 쿨하지 않겠다. 막 드라마에서는 어. 집에 찾아가고 어. 막 맞아.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순정남처럼 보이는데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인제 다 되었다. 그거 스토킹이잖아.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행위도 스토킹이야? 생각할 수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 유형의 행위들이 굉장히 넓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뭐 사랑해서 그랬다 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이게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는지 전혀 몰랐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의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있죠. 내가 가해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고 그런 잠정 조치가 내려졌잖아.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코를 다툴 수도 있어. 이게 다투는 절차가 뭐죠? 항고라고 해서 이 잠정 조치가 나왔을 때 이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잠정 조치 결정문을 송달받거나 결정 내용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만 항고가 가능합니다. 7일은 생각보다 짧네요. 예. 그죠? 7일을 넘기면은 다투고 싶어도 다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발빠르게 움직이죠. 오늘 저희가 그 스토킹과 관련된 얘기 이것저것 많이 나눠봤는데,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만약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라든지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라면 내가 나중에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신고를 주저하거나 할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관한테 신고하고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잠정조치라든지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내려졌을 때 이거를 어기는 것만으로도 또 처벌을 받거든요. 스토킹을 한 행위로 처벌을 받고, 이런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로 또 처벌을 받고,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잘못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절대 그 잠정조치를 어기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리님 알았죠? 우리 대리님 잠정조치 받았죠? 받았어요? 네? 받았어? 절대 찾아가면 안 돼요. 알았지? 그냥 연애를 하지 말고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연애하다가 이거 다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혼자 살아. 알았죠? 그럼 우리 솔로로 만나요. 안녕.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 이야기, 다음에도 유익한 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거 같이 하죠. 시작!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 이야기. 다음에도 유익한 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꾸알. 고생하셨습니다.